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2022년 게이밍 기어 탑5로 선정한 제품들이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ASUS ROG 플로우 G13이 3월 초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2인치 OLED 에보의 사전 예약 일정이 나왔는데요. 4월 20일부터 7일 동안 네이버 쇼핑이 진행하는 신상위크 행사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가장 먼저 한다는 건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의미겠죠. 42인치 OLED 국내 출고가는 179만원입니다. 할인 쿠폰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분들은 리뷰 작성 포함 10만점 내외의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쇼핑 신상 위크 기간 신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이용권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12개월 멤버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플스가 아닌 액방 유저라서 만약 구매하게 되면 배민 이용권을 골라야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리뷰어에게는 플스5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걸려있는 경품이 어마무시한 만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저 비티크 같은 경우 2020년 7월에 48인치 게이밍 OLED TV를 구매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된 셈이죠. 180만원 정도의 가격을 지출해서 내돈내산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실장에 올려놓고 쓰다가 지금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책상에서 탁상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큽니다. TV의 특성상 높이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단에 태블릿을 배치한 상태에서 화면을 가리지 않게 하려면 모니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OTT를 감상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상 편집이나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화면 구석구석까지 콘텐츠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상하좌우 고개를 움직이면서 눈동자를 굴려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상당한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안 그래도 고질적인 목 디스크를 안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쉽게 컨디션 난조에 빠지게 만드는 원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체 발광 소자의 리얼 블랙으로 탁월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OLED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42인치 OLED TV가 나올 것이라는 루머는 꾸준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기다림은 길어졌죠. CS2022에서 2022년형 OLED TV 라인업 발표와 함께 42인치가 포함되면서 드디어 발매가 확정되었습니다. 42인치 OLED TV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48인치 OLED TV가 코로나19와 함께 게이머 수요가 급증하면서 판매량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수요와 가격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책상에 올려놓고 쓰실 분들은 무조건 42인치로 가야 합니다. 48인치는 가로 107.1cm, 세로 61.8cm, 화면 대각선이 120cm에 달합니다. 반면 42인치는 가로 93.2cm, 세로 54cm, 화면 대각선 160cm입니다. 가로는 약 14cm, 세로는 약 8cm 정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책상에 앉아 사용해도 될 정도의 가시거리로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48인치의 경우 세로폭이 아주 긴 특별한 책상을 쓰거나 모니터암, 팔받침대 같은 걸 써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데스크 셋업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보통 TV는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 이와 같은 공간에서 48인치는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세계 최소 42인치 OLED TV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 것이죠. 세계 최초의 오타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48인치보다 42인치가 희소성이 더 큽니다. 게이밍 경험, 업무 생산성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 쓴다면 효용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매 시 주의할 점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LED 에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밝기 개선을 의미하지만 40인치대 C2 모델은 밝기가 전작과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밝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5인치 이상의 C2 모델을 구매해서 거실용으로 쓰거나 QLED와 같은 아예 다른 패널이 탑재된 제품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비티크의 추측으로는 최대 밝기가 높아지면 발열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거실장이 아닌 책상에 올려서 쓸 경우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클레임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요 특장점을 보면 4K 120Hz OLED, 돌비 비전 HDR,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 1ms 응답속도, G싱크, 라데온 프리싱크, 게이밍보드, 그리고 4개의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HDMI 2.0과 달리 최대 48Gbps 대역폭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해상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난 영상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화면 크기가 42인치로 작아지면서 4K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PPI라고 불리는 화면 밀도는 80인치 대화면 크기에 8K
8K 해상도와 비슷하니 화질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사야 할 것 같지만 저 비티크는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몇 배 더 많아진 픽셀 수만큼 몇 배로 더 픽셀을 사용해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시 방식이 바로 하이 DPI입니다. 이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애플 맥과 LG OLED TV와의 궁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과 가독성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편이죠. 다만 애플 맥 중에서 HDMI 2.1을 지원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4K 120Hz로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호화 스펙으로 무장한 맥 스튜디오 역시 HDMI 2.0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상가상으로 OLED TV의 컨셉상 DP 단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DP2 USB Type-C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OLED 패널에 4K 120Hz로 맥을 구동하고 싶다면 7, 8월에 출시 예정인 48인치 울트라 기어 모니터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위해 OLED 에버와 울트라 기어 간의 패널을 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2인치 울트라 기어 모니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HDMI 2.1, DP 단자,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조명이 아주 밝은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게임을 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4K 120Hz가 탑재되고 최대 4K 144Hz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기어 특유의 RGB 조명과 틸트, 스위블 기능을 지원할 가능성도 크니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